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오늘의 김석훈입니다. 두 번째 숲 이야기 책을 발간한 황호림 숲 해설사를 만나봅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건강 키워드에서는 안구 건조증 예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시대는 오늘 신안으로 가겠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숨쉬는 곳 라디오 매거진 오늘. 인권과 도시 또 자연이 어울려서 풍요로운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도시의 숲입니다. 삭막하고 매캐한 회색 도시. 숲이 사람들에게 이런 숲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꾸준히 숲과 야생화 사랑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바로 목포기독병원 황호림 사무국장인데요. 얼마 전에 두 번째 숲 이야기 책인 우리 동네 숲 돋보기를 출간을 했습니다. 황호림 국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책 출간 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동네 숲 돋보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목포의 숲 생태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책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요, 이 전형적인 도시의 직장인이 숲 해설가로 또 작가로 변신하기까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특별히 그 숲을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15년 전에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산행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차츰 숲길 주변에 그 들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던 산길이 어느 날부터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산행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셨다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큰 산, 멀리 산, 뭐 이런 데는 못 가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을 주변 산을 많이 찾았습니다. 주로 마을 주변 산이라면 어떤 산일까요? 이밤산을 많이 갔었죠. 이밤산 쪽에 주로 가시고. 네, 양을산도 참 좋은데요. 양을산도 좋죠. 저는 양을산을 주로 다니니까. 네, 저는 이제 집 근처가 이밤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걸었습니다. 네, 목포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요, 유달산도 있고 이밤산도 있고 또 이 양을산도 있고 여러 개 산이 있습니다만 나름의 산에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목포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곳이 이밤산하고 양을산이거든요. 이밤산하고 양을산은 이제 그 둘레 숲길도 나 있지만 토양이 풍부해서 좋고요.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하구원 쪽으로 그 남항 쪽으로 보면 이밤산은 이제 특히 그 경관이 빼어나거든요. 360도 조망이 되고, 그리고 부흥산도 아주 조그만 산이지만 식생이 대단히 그 다양하고 또 경관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위의 산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찾으시고 그 산이 이제 치유의 숲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숲 해설가가 되기까지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시간적인 제약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병원에 근무를 하시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숲 해설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지 한 4, 5년 지나서야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숲 해설가 양성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평소에 도각으로 식물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준비된 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들 동기생들이 한 2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수석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그제 물때 만난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숲 연구에 그러면 이제 몰두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숲 생태계에 눈을 뜨다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제가 부흥산 부근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뒷산에 대한 호기심과 이제 모험심이 발동해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부흥산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혼자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0여 종의 그 동식물을 제가 찾아냈어요. 네. 그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우리 목포의 인근의 산과 숲을 돌아다니면서 특징, 유래, 그리고 이제 숲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식물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거쳐서 뭐 남들이 인정하는 목포의 숲 전도사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예. 우리가 저 유달산에서 봐도요, 희귀 식물들, 정말, 우리가 그 천연기념이라 하죠. 그런 급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들로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 네. 참 좋은 그 여건에서 우리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지역 그 도시 숲, 날로 좀 번창하고 정말 좋은 네, 예. 우리들의 어떤 허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숲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목포 지역의 숲은 비교적 울창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숲을 보다 더 편리하게 그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네. 숲 생태계가 그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밤마다 목포의 거의 모든 산이 그 불야성을 이루는 숲속 야간 조명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도하게 나 있는 등산로를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하루빨리 그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네. 숲속에 불을 끄고 또 숲길을 축소하는 등 동식물이 안정된 그 서식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목포는 난온대 기후가 상존하는 그 다양한 식물상을 자랑하는 생물성 다양성의 표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숲이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동식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요. 한 2, 3년 전인가요? 목포시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그 양을산에 네. 토끼를 그 방생을 했었는데 네. 그 토끼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살았을 겁니다. 그래요. 토끼 정도는요. 그래요. 예.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는 이미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연구가 돼야 할 그런 세계 자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저 희귀식물 탐사를 위해서 저기 백두산까지 네, 이렇게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역의 식물들을 공부하고 관찰하면서 네. 항상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생물 다양성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식물 파라텍 소노미스트 워크숍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식물 분류학의 대가들이나 또 들꽃 전문가들과 함께 네. 우리 중부지방에 있는 소백산, 또 북부지방의 강원도 대덕산, 그리고 이제 제주도 한라산,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마도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직접 보고 조사하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2010년도에는 제가 백두산 종도 트레킹을 통해서 네. 꽃산행을 다녀왔습니다. 꽃산행. 예. 꽃산행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산행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내려죠. 그렇습니다. 예. 꽃산행은 우리가 예. 서서히 트레킹을 하면서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꽃도 감상하고 이제 이런 산행을 말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못 말리는 이 숲사랑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 바로 지난 2010년에 발간된 책이죠. 에세이 그 라온제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책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첫 번째 에세이집을 2010년도에 발간했는데요. 네. 이제 숲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뒤에 숲을 찬미하면서 더욱더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라온제나라는 게 이게 라온제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온과 제나라는 순수한 우리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즐거운 나라는 뜻입니다. 라온제나.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래요. 예. 그 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은 이제 제가 거의 절반 정도 네.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숲의 개념부터 숲에 대한 어떤 고마움 또 숲을 알고 즐기는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은 예. 제가 그때 나이가 만 50살이 됐었거든요. 예. 50년 동안 제가 열정적으로 살아온 어떤 저의 삶에 대한 역정과 또 가족 사랑을 쓴 글들로 모았습니다. 네. 4년 만에 또 출간한 책이 이제 두 번째 우리 동네 숲 돋보기. 예. 이 책의 그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동네 숲 돋보기는 제가 3개의 꼭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얘기는 건강한 숲이 우리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건강한 숲이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예.
숲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숲에 대한 가치 인식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야기, 목포의 재발견은 목포 숲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포에 있는 숲과 산의 유래 역사, 식물상을 제가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또 목포 숲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동네 풀꽃나무라는 그 내용인데요. 목포 일대에서 볼 수 있거나 또 아쉽게도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들꽃들을 계절별로 나눠서 사진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엮은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이 지금 올해부터 소개된 강단의 교재로도 활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 3월 6일부터 이제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들꽃 교실이라는 강좌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 책을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생교육원 들꽃 광장 네. 이쪽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데 예. 정원을 초과했다고 그래요. 수업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 20명인데 어제까지 27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숲에 대한 그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수업을 했는데 이제 수강생들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어제는 제가 이제 숙제로 도토리 떼죽나무 한 5개 나무에 씨앗을 나눠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눠준 씨앗에 싹이 트는 사진을 제출하는 숙제를 해줬습니다. 네. 저도 결과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이제 야외 실습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토리와 떼죽나무, 예. 네. 예. 야생화 교실을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강좌를 마치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도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학습 목표는 우리 고장에 있는 식물 200가지를 식별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수업을 마치면 동네 숲 지킴이 그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또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예. 외지의 학자들이 목포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유달산을 식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저희들이 목포 사람인 저희들 손으로 조사를 해서 유달산 생태 보고서를 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 중 하나입니다. 수강생들이 좀 있으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빠듯한 시간을 쪼개서 직장과 숲을 오가는 것도 바쁘실 텐데 이제는 대학 강단까지 이제 또 하나의 무대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를 하고요. 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우리 숲 지킴이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올 한해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강의에 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또 이제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태 환경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예. 시민들에게는 숲과 교류를 통해서 지친 삶에 대한 위로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에너지 충전을 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이제 숲을 이용하시되 숲의 주인은 동식물 아니겠습니까? 네. 동식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목포의 숲을 온전히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아끼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숲이 목포 시민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숲이 동식물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숲 해설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호림 숲 해설가였습니다.